겁니다. 알겠죠? 이제 조금씩 논술로 무게중심을 살짝 올리시길 바라고 알겠지? 네. 네. 대답해라, 아무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중대 3-2번인데 얘는 가이드 한 다음에 니네들이 풀어갔으면 좋겠어. 자, 선생님 봐봐. 음, 먼저 이런 논점이 있었는데 중대 3-2야. 네. 를 봤더니 새롭게 정의된 함수 fx가 있었어. 그지? 네, 서서히 논술로, 얘들아, 서서히, 아주 급격하게는 아닌데, 서서히 논술로 살짝 무게중심을 옮겨. 지금 너희들 과제하는 거 보면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들이 필요해. 경험치들이.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쓰여 있으니까 우리는 그 정의대로 함수를 셋업하는 게 우리 할 일이잖아. 그지? 네. 네. 이때 사용된 개념은 그냥 간단하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써도 충분할 것 같아. 그지? 얘들아, 그지? 네, 어차피 거리의 합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맞지, 그지? 식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할 일이고. 근데 항상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함수가 스스로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서술에서. 반드시 그 미지수의 변형, 즉 범위 있잖아, 얘들아, 그지? 네. 그 범위에 대해서 고려해줘라고 했었어, 그지? 됐는가? 근데 지금 네, 봤더니 여기는 좌표 표면에 세 점이 있어. 0, 0 있고 x, 0 있고 t, 루트 3t, t, 마이너스 루트 3t가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지, 얘들아, 그지? 네. 네. 대답해줘. 네, 그럼 이때 이 변역의 범위는 이때 이 미지수는 뭐였냐면 문제에서 이때 이런 게 중요해. 미지수가 x라고 설명되어 있는 건 찾을 수 있어? 아니 이게 x에 대한 식이야, t에 대한 식이라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 말은 어디에 써 있냐면 논술에서 여기 써 있네. 이런 것들 놓치지 말아야 돼. 아, 이 함수의 변수는 뭐구나. X, 그렇지, x구나. 그럼 t는 뭐야? 진짜? 그렇지, t는 상수야, 얘들아. 그지? 그럼 예를 네. 들어서 fx가 예를 들어서야 대답 열심히 하자, 얘들아. 네, 네.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 3승 더하기 a라는 식이 있어, 얘들아. 이거 이차함수잖아, 그지? 여기 이렇게 fx로 선생님이 써놨지. 네, 네. 네, 그럼 얘의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 x가 a일 때 이때의 최소값은 a제곱 빼기 2a제곱 더하기 a 3승 더하기 a네, 그지? 예. 즉, 네, 이때 최소값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GA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 우리. 네. 그럼 재밌는 거 봐봐. 이 원래의 함수의 식은 x에 대한 변수였고 a는 숫자였는데 최소값이 a에 따라 뭐야? 달라지지. 그럼 최소값은 또 뭐에 대한 함수야? a에 대한 함수네, 맞지, 그지? 맞지? 네, 네. 값은 a에 대한 함수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요 얘기네. fx의 최소값이 뭐라고 할 때, mt라고 할 때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구조가 이 문제의 구조랑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같구나. x에 대한 함수인데 그때의 최소값이 t라는 값으로 설명돼. t는 숫자야. 근데 네. 정해진 숫자야, 정해진 숫자가 아니야. 정해진 숫자가 아니네, 그지? 네, 네. 그지? 그럼 이때의 변역은 x인데 얘를 아마 구해보면 과제야 이거. 절대값 x 더하기
2루트 주점 사이 쓴 거야. x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3t다라고 해놓고 만약에 이 함수의 특징이 당연히 무슨 함수일 테니까 얘들아? 우함수겠지, x에 대해서. 그치? 네. 네. fx는 f-x이므로 x는 0보다 뭐 할 때만 이때만 고려해도 최소값은 동일하다는 말을 써주면 되게 좋은 포인트를 보겠네. 그치? 네. 네. 음. 이해가죠? 그죠? 그 다음엔 말이야. 당연히 뭐 하겠어? 당연히 그 다음 스텝으로는 가이드만 해줄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우리한테 지금 알겠지, 얘들아? 네. 힘내고. 결국 논술에다가 슬쩍 무게중심을 두자고 아주 강화시킬 거니까. 그 다음에는 최소값을 구함으로 미분에서 함수의 뭐를 체크할 거야? 상태를 체크하겠지, 그지? 당연하지 않을까, 그지? 네. 그럼 프라임 x를 보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결국 여기서는 수능 관점처럼 미분을 해. 그래서 프라임 x의 뭐를 체크하는 건데 부호를 체크하는 건데 기술적으로 우리는 뭐를 만드는 게 제일 편해. 증감표를 만들면 굳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증감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해야겠지, 그지? 네. 네. 그러다 보면 어디가 최소값인지를 알게 되고 x가 결론은 t-루트 t에서 최소값 mt를 갖고 mt가 t 더하기 3루트 t이다라는 걸 발견하는 두 번째 과정까지 가면 되고 서술은 증감표에서만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네.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 번째, 이제 LNMT에 대한 뭐를 가면 되는 거야? 적분을 하면 되는 거 맞지 않을까, 얘들아, 그죠? 네. 음, 잠깐만. 근데 요게, 요 최소값이, 이거 안 써놨구나. t가 1보다 클 때는 최소값이 얘인데, t가 만약에 0과 어디 사이라면, 1 사이라면, 요때는 최소값이 또 달라. 요때는 x는 0에서 위에 거 할게 최소값 mt는 2루트 t제곱 더하기 3t가 나오니까 꼭 확인해 봐야 돼, 알겠지? 네. 이거는 예. 뭐죠? 즉, 뭐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 분리형 함수구나라는 걸 알게 돼. 최소값이 t에 따라 뭐 하는구나,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지, 그치? t가 숫자인데 어느 레인지에 있냐가 우리가 고민스러운 거니까, 맞죠? 그죠? 맞지, 그치?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분리형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적분 구조는 분리형 함수이므로 적분도 구간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문제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MT 적분이 2분의 1부터 4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애들이 놓치는 게 뭐가 2분의 1이야라는 건 T지 당연히. 그럼 T가 2분의 1과 1 사이에선 최소값이 얘일 거 아니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 적분은 이제 ln 문제 출제자가 원하는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1까지는 ln 2루트 t제곱 더하기 3tdt 더하기
1부터 4까지는 ln t 더하기 3루트 t dt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 출제자가 원하는 건 이 적분을 원활하게 니네들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것 같아. 알겠지, 그치? 그 다음 체크는 적분법인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적분법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이 로그에 대한 적분이잖아, 얘들아, 그치? 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얘네들이 알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뭐냐면, 첫 번째 기본 적분인 LNX의 적분법을 어쩌다 써야겠다. LNX의 적분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가라는 걸 묻고 싶은 것 같아. LNX의 적분법은 뭐가 불가능하냐면 역연산이 불가능해. 즉 무슨 말이냐면 무월 미분에서 LNX가 되지? 이런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어떤 친구를 미분했는데 그 결과가 LNX라면 거꾸로 LNX를 적분한 게 별일 텐데 이 별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지? 그러면 네. 이 역연산 적분법이 불가능할 때는 뭔가 이 함수에 특별한 원리로 적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때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예전에 배웠던 부분적분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냐라는 건데, 그 부분적분법 우리 학원에서 배웠을 때는 이렇게 배웠어. 저 함수를 나눠라. 미분 경향성과 적분 경향성이 높은 걸로 나누는데, 이 나누는 기준이 뭐였지? 요 미분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경향성이 로다 3지였는데, 즉, 로그가 미분 경향성이 제일 높은데, 지금 우리 얘는 로그니까 이 자리가 가겠다. lnx가 가겠다. 그럼 적분에는 식이 없네? 1이라고 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한다? 미분을 한다. 그럼 요게 x분의 1이다. 그리고 얘는 x인데, 이때 이 태블릿 쓸 때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요렇게 하나를 미분하거나 적분한 다음에 얘네 둘이를 이 두 친구를 항상 뭐 해봐라. 곱해봤더니 그 결과가 얼마더라? 1. 1인데 1은 뭐하다? 적분 적분 가능.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적분 가능한 꼴이 발견되면 여기서 새로운 적분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그리고 그 전에 표현을 이렇게 곱하면 xlnx가 되고 그지? 그다음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빼기 새로운 적분 이렇게 쓴다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뭐가 나온다? x는 x 마이너스 x 더하기 컨스탄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적분법이 숙지되어 있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식을 괜히 유리하게 변형하면 얘는 ln이가 하나 나오겠네. 그치 얘들아, 그치? 네. 그쵸? ln이 하나 나올 거고 더하기 2분의 1 되니 ln 네. t제곱 더하기 3t라고 쓸 수 있는데 다시 로그는 이렇게 쓰면 한 번 더 변형이 되네. 네. ln 더하기 2분의 1 lnt 더하기 2분의 1 lnt 더하기 3이라는 기본꼴로 적분이 되잖아. 그치? 네. 그치? 그럼 얘는 충분히 뭐 가능한 놈들이야. 적분 가능하겠네, 이걸로. 그죠?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왼쪽 적분은 이렇게 부드럽게 풀릴 수 있어. 자, 그 마인드는 로그의 특성상
얘는 몇 차 함수가 아니다라는, 몇 차식이 아니라는 얘기야, 로그에서는. 2차식이 아니라 1차식 두 개로 이렇게 모할 수 있는 걸 발견해. 쪼개어질 수 있는 걸 발견해라는 거네. 맞지, 그지? 네. 이해 가는가요? 네. 그 다음에는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도 말이야. 얘도 이런 변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 ln 왼쪽처럼 루트 t로 묶으면 루트 t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지? 맞니? 네. 그럼 얘는 왼쪽 거는 2분의 1 ln t니까 충분히 적분 가능하지, 얘는. 그지? 네. 그 다음 오른쪽 i는 ln 루트 t 더하기 얼마가 돼? 3이 되거든, 그지? 맞지? 네. 근데 네. 얘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얘를 평행이동하거나 블라블라 해서 왼쪽 걸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네,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대 논술인 거지. 자, 오른쪽도 왼쪽처럼 이렇게 기본형 적분으로, 그러니까 쉬운 적분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해 봤더니 얘처럼 얘는 가는 꼴이었는데 얘가,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게 불가능 꼴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돼. 불가능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적당히 치환하거나 그러니까 평행이동하거나 치환하거나 기본적인 식의 변형을 통해서 이 lnx의 기본꼴 적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오른쪽 아이가 약간의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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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얘도 역연산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 거꾸로 안 돼. 그 다음 치환 형태를 알고 싶었는데 사실 비슷한 건데 치환 형태라는 게 지금 ln 선생님 봐야 돼. ln 루트 t 더하기 3dt 1부터 4까지의 적분이 왜 오늘은 이 문제를 하면 되겠구나. 왜 불편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이 친구 때문이거든. 이게 만약에 그냥 t였으면 바로 왼쪽으로 가잖아, 그지? 네. 네. 그래서 루트 t 더하기 3을 s라고 치환해 버리는 거야. 이게 ln s면 적분 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치환 적분이라고 하죠. 네. 네. 구간은 t가 1이니까 4부터 맞죠, 그죠? t가 4니까 5까지의 적분이 되고 lns가 되겠다, 맞죠, 그죠? 네. 네. 그러면 dt도 전환해야 되니까 t로 미분하면 2 루트 t분의 1은 말이야, 그죠? 되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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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 dt가 되겠다, 얘들아, 그지? 네. 그럼 dt는 뭐로 바뀌었다? 2 루트 t ds로 바뀌는 것까지는 이해가지, 그지? 네. 네. 근데 얘가 좀 어떻다? 아쉽다, 그죠? 아직 네. d니까. 근데 바꿔보자, 요걸로. 우리는 루트 t가 얘인지 아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4부터 어디까지? 5까지. 5까지 lns 곱하기 2 밖으로 뺄게, 얘들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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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t는 s 마이너스 3. 빼기 얼마? 3이다라는 걸 알게 되네, 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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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ds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지? 네. 그럼 얘를 또 전개하면 말이야. 2 루트 4부터 5까지 SLNS DS가 나오고 2부터 4에서 5까지 LNS DS가 나와서 3, 여기 6이 되겠네. 네. 얘는 적분이 가능한 꼴이 됐어, 드디어. 그죠? 네. 네. 다시 또 얘가 뭐가 생겼어? 또 하나의 고백꼴이 생겼지, 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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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고백꼴이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했던
미분과 적분의 마인드에서 됐니? 네, 아, ln을 쓰고 맞죠, 그죠? S일 거 아니야, 그죠? 맞지? 대답이 안 해. 로다 삼지니까 맞죠, 그죠? 네, 네, 여기 미분하면 S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1 S제곱이 적분하면 맞죠, 그죠? 네, 그래서 두 개를 뭐 해봤더니 곱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2분의 1 했으니까 적분 가능한 꼴이 됐잖아, 그죠? 네, 네, 그러면 다시 얘는 또 한 번, 자, 2분의 1 S제곱 곱하기 LNS의 적분 구간은 4부터 5까지고 말이야, 그죠? 네, 빼기 2분의 1 나가고 4부터 5까지 SDS로 전환돼라는 거네. 2분의 1은 뭐 나중에 앞에 2는 붙이면 되니까 맞지, 그지? 맞는가? 그러면 모두 무슨 꼴이 됐더라? 적분 가능한 꼴이 됐더라는 거죠. 네, 또 어쨌든 원하는 답을 구해낼 수 있었다라는 중대 3-2번의 문제였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적분 법을 체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런 문제를 왜 얘네들이 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결국은 얘는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을 편견 없이 원활하게 잘 서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체크업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결론적인 답은 2분의 53 ln이 빼기 5ln5 빼기 4분의 7 ln7 빼기 2분의 1이라는 결과적 답에 틀림없이 잘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게 3-2번. 그러니까 중대는 4번을 제외하고는 얘가 제일 고난도라고 부르는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적분법에 대해서 애를 먹는 건 맞거든. 그걸 자꾸 외우려고 하고 그 적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적인 자신들의 원칙들을 지키고 있지 않아서 이거 이제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다라고 이 친구들이 바라보는 형태인 것 같아. 됐는가? 네, 네, 생각보다 매우 좋은 문제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죠? 그죠? 됐는가? 그럼 네, 다시 과제. 이 마무리를 한번 해봐라. 알겠죠? 그죠? 됐습니까? 예, 자, 하나 더. 우리가 이거 C 클래스에서 배웠던 건데, 이건 C에서 배웠던 거니까, 우리끼리 따로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다 못 끝날 것 같아. 내일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 이제 공포에 기하 문제가 띡 하니 중대 4-1에 나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먼저 알았으면 하는 경우는 벡터 중에서 되게 특이한 벡터라는 건 우리가 아는 건 스칼라가 대다수지. 스칼라라는 그냥 숫자. 얘는 숫자, 즉 뭐만 있냐면 크기만 갖고 있는 숫자야. 크기만 갖고 있는 수고, 네, 얘는 크기와 방향을 숫자라고 안 해도 돼. 크기만 갖고 있는 어떤 단위고, 얘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어떤 값들인데, 사실 우리는 이름만 벡터라고 했지만, 충분히 벡터를 경험하고 우리 살고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벡터잖아, 선생님 봐봐. 이게 이 자체가 벡터지, 사실은. 우리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 있지, 얘들아, 그지? 네, 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원점에서 어느 쪽으로? 이게 방향이잖아.
오른쪽으로 말이야, 그죠? 네. 그치, 몇 칸? 3칸 움직인 값이라고 하지 않아, 그지? 그럼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해요? 이미. 이게 방향을 의미하는 거지, 그지? 네. 네. 그러면 얘가 뭔데? 크기를 움직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수의 체계 자체도 벡터였던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네. 그 실증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 봤더니 봐봐. 요렇게 그치 이 벡터에 표현하잖아, 그치? 화살표를. 이게 벡터지 뭐. 네. 표현하네, 그치? 이미 벌써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라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왜 갑자기 불편해지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이 방향 있잖아요, 그지? 이 방향 네.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라고 수직선 체계에서만 얘기했던 거야. 아까처럼 플러스 3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3 왼쪽으로. 근데 이제 방향을 수직 방향이 아니라 올 방향으로 바꿨을 때 이 벡터가 우리의 스칼라와 다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불편한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3 더하기 2는 5잖아, 얘들아. 스칼라에서 맞죠, 그죠? 네. 네.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 봐봐. 요 A에서 B까지 가한 벡터에서 B에서 C까지 가한 벡터를 한번 더, 이 두 벡터 생각해 볼게, 알겠지? 네.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3이야. 이 길이가 2란 말이야. 맞니? 그때 우리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라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얘들아, 그지? 왜냐? 네. 벡터가 얘처럼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크기도. 얘가 길이가 3짜리였고 얘가 길이가 2짜리였으니까 이 벡터를 더한 벡터는 뭔지 모르지만 아마 얘는 길이가 5다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관찰해 봤더니 먼저 이 더한 벡터는 뭐와 같더라? AC 벡터와 같더라. 네. 이게 벡터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스칼라와 대비되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게 왜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아. 이거는 현상이니까. 왜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겠네. 왜냐하면 이게 맞겠지. 어떻게 저렇게 되니라고 우리가 저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얘네들 관찰해 봤더니 이런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걸로 늘 관찰되더라라는 걸 알게 됐어. 네. 그래서 어떤 물체들을 실험해 봤더니 여기가 AB 벡터가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그지? 됐나? 그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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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BC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시점을 이렇게 만든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죠? 여기 있던 BC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작용점이 갖게 만든 거야, 이렇게 알겠죠? 네. 벡터는 움직여도 되거든. 그럼 요 벡터가 실제로는 무슨 벡터와 동일하다? BC 벡터와 동일하다. 그때 관찰을 해봤더니 이 세 점이 만드는 네 번째 평행사변형이 하나 있겠지, 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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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언제나 그 벡터의 합의 벡터는 얘 평행사변형으로 관찰되더라라고 해서 얘를 평행사변형 법이라고 해버렸다고 알겠죠, 그죠? 물론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식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되어지는 것이다라는 뜻인데 그 관찰에 일관성 있는 규칙을 발견했더니 인간들은 이런 규칙을 발견하게 돼서 예외 없이 적용하는 법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수학적 의미로 관찰하다 보면 네. 됐니? 네. 네.
이 평행사변형법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얘는 물리적 관찰이고 수학적 관찰로 같은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걸 되게 유의미하게 생각한다고. 평이동법이라고 해서. 똑같은 얘기야, 사실. 이게 알고 봤더니 이 AB 벡터 더하기, 보고 있지? 네. BC 벡터를 관찰할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벡터를 더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네. 네, 얘를 이 BC 벡터라는 방향으로 BC 벡터의 길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의 벡터 A, B 다시 A 벡터의 표현시킨 종점이 합 벡터의 종점이더라라는 사실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 이걸 우리는 평행이동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 들어봐. 네. 여기 AB 벡터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지? 네, 여기다 얘를 더한다는 건 이 벡터의 뭐로? 방향으로 알겠죠, 그죠? 네, 이 네, 방향이라는 건, 방향은 기준점이 있으니까 네, 요 시작점을 이렇게 잡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쭉 한번 놓은 거야. 이 방향으로 뭐 한대? 움직인대, 알겠죠, 그죠? 네. 그 얘가 됐니? 요만큼 네, 움직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또 조금 더 움직이면 이렇게 평행이동되는데 얼마만큼? 이 벡터의 길이만큼. 그럼 이 길이가 지금 몇 칸이야? 두 칸이지. 네, 네. 그럼 이 벡터를 두 칸만큼 이동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두 칸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똑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 이동한 벡터의 요 종점 있잖아, 끝점. 네, 끝점을 처음점과 연결한 게 이 벡터의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합 벡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하라는 벡터 단원을 보면 제일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수업에서도 여기를 되게 진지하게 바라보는 데가 되게 없어. 그냥 야, 벡터 더하면 평행사변형으로 가자.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아주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보통 이제 논술 기출들을 우리가 잠깐 여기서 얘기를 진행해 보면 네. 이 마인드를 갖고 가장 좋아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고 있지, 얘들아?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하나 있어. 네, 그리고 여기가 A, B, C고, 얘들 알겠지? 여기가 30도고 길이가 4, 여기가 6이라고 할게, 얘들 알겠지? 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됐는가? 삼각형 ABC의 둘레와 경계선과 내부에 존재하는 점을 P라고 하자라고 했어. 즉, P라는 점은 여기 어딘가 막 있다는 얘기지, 그지? 네. 그때 AP 벡터 더하기 AC 벡터를 AQ 벡터라 하자라고 해놓고, 네. Q가 이루는 자취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래라는 말을 이렇게 해버려. 그럼 지금 우리는 P라는 점이 말이야, 그지? 하나야,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 무슨 영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봐봐. 잘 모르겠을 때는 하는 거 보는 거야. 자, 들어보자. 자, 만약에 P가 어디에 있었다면, B에 있었다면 말이야. 그죠? 네. 네. P가. 그럼 Q는 너무 자명하게 어디야? 여기 좀 이렇게 써줄게. Q는 어디일까? 당연히 여기겠지, 얘들아. 그죠? 아니, 네. B가 P였다면 말이야. 그죠? P가 여기 있었다면. 동의하나요? 무슨 네. 말이야? 그럼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이리로 갈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있었다면, 그럼 AC니까 얘는 어디로 갈 것 같아? 이렇게 두 배로 해서 요때가 또 Q겠지, 얘들아. 그죠? 그렇겠지, 그지? 아니, 네. AC 더하기 AC니까 두 배로 갔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지?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지? 네. 그럼 얘랑 얘를 더한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벡터를 얘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지? 그럼 요러면 Q는 어디 있을까, 아그들? P가 만약 있었다면 Q는 여기 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네.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있었대, 그럼 얘는 요렇게 될 거 아니야, 평행이동했으니까, 맞죠, 그죠? 네. 그럼 결국 점 Q는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 우리가. 여기를 메우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지 않을까? 네. 여기 가득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무슨 벡터의 점들이야? Q라는 점들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죠? 네. 됐는가? 그럼 이 넓이는 그냥 삼각형의 뭐야? 넓이와 같겠네. 그죠? 아니, 좀 어처구니 없겠지만,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쌤 봐봐. 그러면 이 AP라는 벡터가, 쌤 봐봐. 알고 봤더니 뭐를 이루고 있어? 삼각형이라는 뭐를 이루고 있어? 영역을 이루고 있지, 얘들아. 그지? 네. 이 삼각형을 똑같이 어느 방향으로 AC 벡터의 방향으로 AC 벡터의 길이만큼 평행이동해 보자. 즉, 이 삼각형을 AC 벡터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를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얼마만큼? 이 길이만큼 움직여. 평행이동해, 그러면. 그럼 이거네. 아, 그러면 요게 점큐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얘들아, 나 혼자 수업하는 거 아니지? 네. 네.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문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네. 똑같이 AP 벡터 더하기 A K 벡터는 바꿨어요. 근데 여기를 뭐로 바꿨냐면 K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K는 선분 AC 위에 임의의 점이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요 C가 고정돼 있잖아요. 벡터가 알겠지, 그치? 네. 네. 이번엔 이 C도 여기 어딘가 막 움직이는 거야. 어딘가 K인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같은 메시지를 쓸 거야. AP 벡터가 이루는 삼각형의 영역을 되니 네. 네. AK 벡터의 방향으로 AK 벡터의 크기만큼 움직일 건데 되니 네. 천천히 가야 돼. 여기 A, B, C가 이렇게 있어서 봐. 이 벡터를 AK의 방향은 결정돼 있어. 이 방향에. 근데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면 이 AK 벡터의 크기, K가 여기 어디에 점이니까 만약에 네. K가 여기 있다면 요만큼 움직이라는 거죠, 이렇게. 네.
K가 여기 있다면 요만큼 움직이란 얘기네. 그죠? 평행이동으로. 그죠? 네. K가 여기 있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 아이는 봐봐. K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될 거고, 얘들아. 그지? 네. 네. K가 여기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K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K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말이야. 그지? 네. 네.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지? 네. 그게 모든 K에 성립해야 되니까, 아, 이때 Q라는 점이 움직일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점들은 뭐가 되는 걸까, 얘들아, 이렇게. 이 넓이가 되는 거겠지, 그지? 이게 다 K가 되는, Q가 되는 거겠지. 그죠? 네. 네. 지나가니까 이렇게, 그죠? 네. 이게 점 Q의 자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얘의 넓이는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 결국 몇 개 구하면 되는 거니까. 3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방법이 수학적 메소드의 방법이야라는 거 오늘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주중에는 이 아침 굿모닝 논술에서는 기하나 확통을 되게 열심히 갈 거야, 알겠지? 네가 가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어. 근데 서두르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죠? 네. 오늘 선생님이 이걸 가르쳤어요, 이거 알겠죠, 그죠? 아, 평행사변형법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알고 있었던 방법을 수학적으로 이 평행이동이라고 인지했을 때 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좀 더 뭐하다라는 거야. 좀 더 많아서 우린 나중에 이런 문제를 뭐 할 수 있게 돼. 풀 수 있게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이해가 네. 나요? 네. 오케이. 자, 오늘 뭐 시험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번잡스러울 거야. 그리고 오늘 어제 데일리 매스 보니까 14, 20, 21번들이 처참하던데 알겠지, 그지? 오늘 네. 저녁에 한번 해결해 보자, 알겠죠, 그죠? 네. 네. 근데 그건 안 풀리는 게 있어도 스트레스 받지. 그게 원래 강 X라 그래서 한 9월쯤에 푸는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난이도는 있지. 근데 미리 우리가 풀어보는 거니까 거기서 한번 잘 설명을 들어보시고 알겠죠, 그죠? 네. 네. 질 보느라 바쁠 텐데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시간 많을 때 펴진 논술들 알겠죠? 조금씩 커버링 하자, 알겠죠? 네. 네. 오케이. 좋은 하루 보내고 수고 많았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수고 계세요. 많았어.